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언론에서 간혹 저를 이재명 퀴즈라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읽어낸 인간 이재명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그는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겐 사이다 같은 솔직함이 호감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겐 공격당할 빌미가 되기도 하죠. 가끔은 조금만 덜 솔직하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그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적어도 제가 상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재명 후보와 제 인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제 첫 직장의 상사였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400만 경기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최종 합격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학력, 경력 등 단순히 스펙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이 아니라 조금 특별했습니다. 먼저 정책 제안서를 받고 경기도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층 면접을 거쳤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책기획자를 뽑았던 이 시험에서 제가 106대 1로 합격했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왜 이런 평범하지 않고 심지어 번거롭기까지 한 과정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필요했던 건 부려먹을 아랫사람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정책을 만들어갈 동료가 필요해서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선배나 상사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엄청 괴롭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분만큼은 잘해야 했고 때론 그분보다 더 잘하거나 많이 알고 있어야 했죠. 물론 그런 덕분에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 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안에 대해 늘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남들과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주차장을 만들어달란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인 입장에선 주차가 매출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선 비용도 문제지만 행정적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비용과 절차부터 따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차장이라고 규정된 정해진 시설이 아니라 주차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중점을 뒀죠. 상점에서 가까운 공간을 찾은 다음 선을 긋고 주차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시설이 아닌 기능이란 걸 간파한 거죠. 절차와 방식을 달리한 이재명표 주차장으로 빠르고 효율성 있게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문법이 아닌 자기만의 기발한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친 이재명표 행정. 그 혜택은 성남 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이어졌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차례입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정치인 이재명. 그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는 불필요한 권위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허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며 빠르고 효율성 있는 방식을 선택하죠. 그렇게 찾은 탁월한 결과는 이재명의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게중심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타고난 재능이라 따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한쪽 의견만 듣는 법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예스일수록 더 의문을 가지죠. 모든 이들이 다 맞거나 좋다고 하는 일에도 행여 어떤 변수가 차단되진 않았을까?
고려해야 할 것 중 놓친 건 없을까? 늘 합리적 의심을 빼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반드시 무게중심을 재차 확인하죠.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아마 당신에게 온 DM 하나하나까지 전부 읽으실 겁니다. 이처럼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과 인내심까지 그를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며칠 전 인천 계양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시민들께 저를 가리키며 잘 훈련시켜놨으니 잘 써먹은 것이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늘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처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겐 이재명 후보가 좋은 동료이자 닮고 싶은 사람이죠. 청년비서관으로 뽑힌 후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낮춰야 합니다. 낮추고 또 낮추셔야 합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는 제가 맡은 자리가 아무리 낮춰도 다른 사람들에겐 그리 느껴지지 않을 거란 이유였는데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가르침부터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하신 말씀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다짐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이재명 후보를 보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까지 더해진 듯합니다. 그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법도 없지만 일의 경중, 사람의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동등한 선상에 두고 판단하며 편을 만들거나 벽을 세우지 않는데요. 최근 보수 인사들의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간 이재명에 대한 호감과 의외성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만들어낸 왜곡된 진실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내 편, 네 편 나누지 않고 분열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공정과 포용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힘을 가진 기득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로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식 기발한 접근과 해법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나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의 시선은 어쩌면 어린 시절에 자신을 닮은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응답하려는 시대가 원하는 리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